여보, 왜 준비 다 됐어? 시간 됐어? 다 됐어. 나 옷 괜찮아? 막 좀 부족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 아이, 괜찮아.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당신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 당신이 몰라서 그래. 그런데 오는 엄마들 얼마나 신경 쓰고 오는데. 아무렇게나 막 하고 다니면 애들도 무시당한다니까. 아, 정말? 아, 그럼 나도 갈아입어야 하나? 괜찮아. 내가 당신 옷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사둔 거거든. 남자들은 괜찮은 브랜드에 이렇게 심플하고 깔끔한 옷차림이면 돼. 너무 긴장된다. 우리 주호 안 받아주시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그 자리도 있다고 했고 우리가 돈을 못 내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받아줘? 여보, 난 우리 주호한테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정말 하나도 부족함 없이. 우리가 부모한테 받지 못했던 것만큼 우리 주호한테 다 해주자. 알았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당신이 하자고 하면 뭐든지 해. 어서 출발하자. 주호야, 가자. 저희는 6살이 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보통 유치원보다 훨씬 보내기 힘든 영어 유치원은 순번도 기다려야 하고 원비도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이에게 뭐든지 최고로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 부부가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낸 힘든 과거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자란 적도 제대로 배운 게 있지 않았지만 자식에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부모처럼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장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주변에서는 평범하게만 키워도 된다고 했지만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교육에 갈등이 있었던 저희 부부는 아이만 상관이 없다면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엘리트 교육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한주 어린이 부모님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저희 원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유아교육 경력과 영어 자격을 갖춘 분들이에요. 영어를 공부보다는 생활 속 언어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지도하고 있죠. 주호는 영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네? 아니요. 따로 교육받은 적은 없지만 유튜브로 영어로 된 어린이 영상들을 곧잘 보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아이가 언어적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고요. 그러시군요. 저희 테스트 결과 주호는 영어 교육을 따로 받은 경험이 없는 것 치고는 영어를 곧잘 하는 편이에요. 전형적으로 타고난 거죠. 그런데 한창 순조로운 상담을 진행하던 그때 영어 유치원 원장이 제 아들을 유심히 바라보더라고요. 아이 이마에는 날 때부터 있었던 아기 주먹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목이 끌릴까 수술을 해주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좀 더 크고 나서 하자고 했거든요. 점 때문에 쳐다보는가 싶어서 습관적으로 변명하듯 아이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 원장이 갑자기 아이를 내보내는 겁니다. 메건 선생님, 잠시만 와서 주호 좀 봐주실래요? 주호야, 원장 선생님은 엄마 아빠랑 할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주호 저기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있을까? 네. 그래 착하다. 이야기 다 끝나면 엄마 아빠가 부를 거야. 느닷없이 아이를 내보낸 원장은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저희 부부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는 더 느닷없고 황당한 소리였어요. 아무래도 이상한데 이런 말씀 이상하겠지만 혹시 주호 친아드님 맞나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주호가 제가 찾는 아이와 많이 닮아서요. 실은 주호를 찾는 분이 저희 원에 손녀를 보내고 계시는데 제가 그 아이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비록 아기 때 사진이긴 한데 주호랑 너무 닮아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 면전에 대고 친아이가 맞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원장의 이야기에 저희 부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은 기분 나빠 분노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런데 저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침착해지더라고요.
아이를 찾고 있는 분을 알고 있다는 말에 전 그 사람이 궁금해졌거든요. 아이를 찾고 있는 분이 누구신데요? 아, 여보, 그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원장은 휴대전화를 들고 다급하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원장이 나가자 남편이 저를 나무라더군요. 당신 왜 그래? 제정신이야? 여보, 이게 우리 주 친부모 찾아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 친부모를 찾아주다니. 당신 그 말 진심이야? 물론 나도 주호를 보내고 싶진 않지. 우리가 법적인 부모고 어쨌든 권한은 우리한테 있을 거야. 근데 나중에 주호가 자기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친부모 찾고 싶다고 하면 어떡해.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면 아닐 수도 있잖아. 보육원에서도 아이 부모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고, 괜히 진짜 주호 친부모면 어쩌려고 그래? 그 사람들이 주호 돌려달라고 하면 어쩌려고? 남편의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해보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아들이 친부모를 찾을 때 적어도 친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 건 친부모의 사랑 덕분이었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찾고 있다면 적어도 사랑으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전화 통화를 끝낸 원장이 들어와 저희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찾는 할아버지가 직접 오시기로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원장은 저희가 나가기라도 할까봐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더군요. 남편은 상의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어 했어요. 저도 제가 너무 섣부른 결정을 한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심장이 마구 뛰었죠. 여보, 그냥 가자. 나 불안해. 하지만 이러다 우리 주호 뺏기면 어쩌려고 그래? 누가 뭐래도 우리가 법적 부모야. 우리한테서 주호 함부로 못 뺏어가. 여기다 날 고기는 사람들이 자식 교육시키겠다고 보내는 곳이야. 우리처럼 밑바닥부터 올라와 졸부된 케이스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집안에 법조인이라도 있으면 우린 꼼짝없이 주호 뺏길지도 모른다고. 그럴 리가. 남편은 항상 저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너무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남편이 몇 수 앞을 내다봐준 덕에 손해를 입지 않은 경우도 많았죠. 다급한 마음에 너무 쓸데없는 행동을 한 건 아닌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할아버님 오셨어요? 여기에요, 여기. 메건쌤, 주호 좀 다시 데려와줘요. 모든 일이 부모인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로 먼저 들어온 사람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저희 부모님 또래의 남자였어요.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라면 그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내 선생님이 놀고 있던 저희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고 그분은 저희 아들을 빤히 바라보더니 입을 떡 하고 벌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라고요. 저희 부부는 고아원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3살 때, 저는 5살 때 그곳에 들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했죠. 명우야, 소식 들었어? 한경이 이번에 나간대. 한경이 데리고 가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 한 번도 선택받지 못한 사이에 누구는 원하는 부모 찾아나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날 원하지 않는다는데 아쉬워해봤자 어쩌겠어. 힘들기만 하지. 너는 그게 되는구나. 좋겠다. 나는 저렇게 한경이처럼 나가는 애들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 그리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왜 똑같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내가 한경이보다 수학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는데. 소정아,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공평한 세상이라는 건 없어.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소정이 너만 힘들어. 그러니까 그만 인정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현실 파악 능력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남편만의 살아가는 방법이었죠. 전 매일같이 저를 데려가 줄 사람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그 시간에 책을 읽었어요. 그때는 왜 재미없는 책을 저렇게 붙잡고 살까 답답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어. 그리고 꿈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아. 꿈을 키울 수 있다고? 치, 야,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난 잘 모르겠던데. 조정아, 꿈을 키운다는 건 미래를 기대한다는 거고, 미래를 기대한다는 건 현재의 삶을 견디기 쉬워진다는 거야. 현재를 살되 우리는 미래를 살자. 어른들 허락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지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 대체로 지루하고 고루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저는 그곳에서 남편과 가장 가까이 지냈어요. 어린 나이에 제법 어른스럽게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반했을지도 모르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지만 보육원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보육원 원장님이 바뀌었는데 그 원장은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거든요. 대외적으로 좋은 보육원인 것처럼 보이면서 후원금은 다 받아먹고 그걸 자기 배불리는 데만 썼었어요. 원장님, 이번에 애들 겨울옷이랑 신발 후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적당히 옷 입혀서 사진이나 한 방 남기고 팔아버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윤 회장님이 후원해준 돈은 세탁 끝났나? 네, 안전한 방법으로 원장님 계좌로 넣어두었어요. 그런 일들이 잦다 보니 보육원 시설은 너무 열악했고 아픈 애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장님은 애들이 약해 빠져서 그런 거라며 후원자나 새로운 봉사자가 올 때마다 아픈 티 내지 말라고 윽박지르곤 했죠. 거기다 특히 저희처럼 보육원에서 오래 지내는 아이들에게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아휴, 너희 같은 밥버러지들이 있어서 운영에 적자가 나는 거야. 눈치가 있으면 좀 적당히 처먹어라, 어? 그리고 김소정, 너네가 분명히 생리대 하루에 2개 이상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김 선생이 그러는데 너 아주 물 쓰듯이 쓴다며? 양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럼 좀 참든지. 네? 아주 지돈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 아까운 줄 모르고 말이야. 기집 애들 나이 드는 거 무서워 죽겠어. 쓸데없이 돈이나 나가잖아. 이봐 이주임, 뭐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어? 월경이 시작된 후에는 생리대 많이 쓴다고 면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장이 다들 듣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웠는데요. 그 순간 남편이 나서준 거예요. 원장님, 생리대 후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참는다고 참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 하시는 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야, 한명호, 너 왜 끼어들어? 뭐야, 설마 둘이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고 그런 거라뇨. 못 들은 척 하지 마. 이 새끼야, 어디서 순진한 척? 이주임, 이것들 앞으로 같이 못 있게 해. 아, 괜히 애라도 생기면 우리 보육원 이미지 먹칠에 끝장나니까. 지금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갈 곳 없고 저희 편이 되어줄 어른이 없어서 원장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입 다물고 있었으니까요. 그나마 좀 후련한 건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원장님이 가장 아끼던 코끼리 조각상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게 아프리카 어디서 사온 물건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원장이 숨겨둔 다른 선생님들 모르는 비자금이 있었어요. 현금을 돌돌 말아서 밑바닥 틈에 넣어놓은 건데 그게 하필 봉사자들 많이 오던 날 깨져버린 것이죠. 요란한 소리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걸 들켜버렸고
며칠 후 원장이 바뀌더라고요. 소문으로는 감옥에 갔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거나 눈에 안 보여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 뒤로 온 원장도 그렇게 나은 사람은 아니었지만요. 언젠가 그 일을 두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거 내가 그랬어? 진짜? 그러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랬어. 들켜봤자 쫓겨나지도 않을걸? 세상에 어떤 보육원이 물건 하나 깨뜨렸다고 쫓아내겠어. 다시 데려와서 괴롭힐 수도 있잖아. 어떻게 하든 난 상관없었어. 한 번은 복수하고 싶었으니까. 재미없고 고루한 사람이지만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깨닫고 보니 세상에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사춘기에 깨달은 첫사랑이 남편이었고 그 마음을 고이 간직해두었다가 20살이 되자마자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제 고백을 듣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같이 살자. 정착지원금으로 원룸 정도는 구할 수 있대. 어? 싫어? 내가 1년 안에 투룸으로 옮겨줄 수 있어. 2년 안에는 3룸으로. 적어도 5년 안에는 전셋집 얻어볼게.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듯 그렇게 말하던 그 당당함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나와서부터 바로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 뒤로는 줄곧 함께였던 겁니다. 따로 거창한 결혼식은 올리지 못하고 함께 살다가 반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사온 반지를 받은 날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 되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었지만 저희 둘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뒤로는 하루하루가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 했어요. 남편이 항상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었거든요.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세 문제였죠. 함께 살게 된 지 1년쯤 됐을 때 아이를 가졌었는데 금방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유산한 이후로는 임신이 점점 힘들어졌고요.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소정아, 아이가 없으면 어때? 행여 우리한테 천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보육원만 나오면 우리도 평범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 야, 그게 어떻게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일 수도 있는 건데.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야 네가 마음이 편하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어. 남편은 임신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며 위로해 주었지만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엔 어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는데 그게 3년이 지나가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자 남편이 그럼 정식으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문제는 정말로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불임까진 아니지만 활동 정자수가 현저히 낮아 임신 확률이 극히 낮다고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생긴 그 아이가 기적처럼 찾아왔다가 허무하게 가버린 거였어요. 그래도 저 때문이 아니라고 하니 마음은 좀 편해졌지만 꿈꿨던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울적해하는 저에게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소정아, 입양은 어때? 입양? 보육원에서 아이를 데려오자는 거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도 그랬잖아. 누군가 데려와 주길, 누군가에게 선택되길, 그래서 평범한 가정 속에 평범한 아이로 살게 되길. 우리가 매번 바랬던 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의 말에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진작 그 생각을 하지 못했지 싶어서요.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누군가의 아이가 되길 간절히 바랐던 그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자 보육원에 있는 많은 아이가 저희 선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들뜨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가 지냈던 보육원으로 가서 아이를 데려오게 된 거였어요. 그때 만난 아이가 지금 저희 아들이 된 것이고요. 당시 아들은 고작 2살이었고 최대한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싶었던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적합한 아이였습니다. 보통 어리면 데리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굴에 큰 점이 있어서 그런지 다들 망설이더라고요. 괜찮겠어요? 점 같은 건 저희가 아이를 입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점이 없으면 되는 거고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 점마저 사랑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곳에 그보다 더 어린아이가 있었더라도 전 그 아이를 선택했을 거예요. 모든 절차를 끝내고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던 날 저희는 그 아이를 선택한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이후 저희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사정을 딱하게 여겨주신 은인 같은 형님과 마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정말 잘 됐어요. 연 10수억에 달하는 매출을 내면서 개인 점포도 갖게 되었고 상황이 무척 좋아졌죠. 아니 아무래도 주호가 소정이 너한테 복덩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있어? 물론 명우성실한 것도 잘 알지만 원래 집안에 사람 잘 들어오면 탄탄대로라잖아. 이 세 가족이 상성이 맞는 거지?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호 데려오면서부터 일도 술술 잘 풀리고 뭐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 잘 키워야죠. 뭐든 아낌없이 다 해줄 거예요. 개 중엔 아무리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만 못하다고 뒷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어도 내 전부를 다 꺼내줄 수 있을 만큼 애틋한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저희 부부는 그 아이 하나만을 최고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가 받지 못했던 사랑도 2배, 3배로 주면서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아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겠다고 결심한 거였어요. 어렸을 때는 특별히 교육이랄 것도 하지 않았는데 한글도 빨리 떼고 유튜브로 영어를 접한 뒤로는 간단한 영어도 스스로 할 수 있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친부모 유전자가 대단했나 보다 싶어 제대로 살려줘야지 싶었던 거죠. 그렇게 찾아온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의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남자는 아이를 찬찬히 보더니 점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가, 네가 우리 선이 아들이구나. 남자가 울면서 양팔을 벌리자 아들은 잠시 바라보더니 저희 눈치를 살피더군요. 제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아들은 거리낌 없이 그 품으로 달려들었고요. 그 모습에 가슴 한켠이 찡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하더라고요. 틀림없어요. 우리 선이 아들 맞습니다. 우리 선이 어렸을 때랑 똑 닮았어요. 정말이에요? 어머, 세상에. 그 남자의 사정을 다 꿰뚫고 있던 영어 유치원 원장은 감격에 겨운 듯 덩달아 눈물을 지었습니다. 어리둥절 영문을 모른 채 쳐다보고 있는 건 저희뿐이었죠. 그러자 남자가 저희를 보고 그러더군요. 두 분께서 이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겁니까? 친아들이 아닌 거죠? 네, 나는 어쩌면 이 아이의 친엄마일지 모르는 아이에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주호를 낳은 사람은 그게 남자는 한껏 어두워진 표정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얼굴엔 회한과 뒤늦은 후회가 가득했죠.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뭐든지 잘하고 우등생이었던 아들과 달리 2살 터울의 딸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늘 저희 부부의 걱정을 샀죠. 특히 아내는 딸을 쥐면 부서질까, 불면 날아갈까 정말 애지중지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도 학교에 갔다 하면 픽픽 쓰러져서
연락을 받는 일이 부지기수라 고등학교는 아예 보내지도 못했어요.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내내 집에서 지내게 하는 대신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면 지구 반대편이라도 보내주었죠. 그런데 그 생활이 많이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갑갑한 울타리 안에서만 살다가 여행 한 번씩 갔다 오면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문제는 늘 아내가 따라다닌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 호주 여행은 나 혼자 가면 안 돼? 어? 아니 왜? 너 혼자 가면 엄마도 많이 걱정할 텐데. 나 25이야. 세상에 어떤 25이 여행 갈 때마다 엄마를 달고 다녀. 엄마랑 같이 다니는 것도 좋지만 나 혼자서도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 엄마랑 같이 다니니까 나 영원히 애 취급받는 것 같다고. 너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 엄마가 특히 너 컨디션에 예민하기도 하고. 같이 여행 가면 엄마가 너무 간섭해서 그러는 거야? 그것도 있고 그냥 나도 좀 자유로운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 여기서도 종일 엄마랑 같이 있는데 여행 가서도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그냥 왠지 좀 답답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아이 생각도 틀리지 않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건강이 좋아져서 그동안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가는 일도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이 엄마는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선이 혼자 호주에 가겠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 돼. 여보, 선이도 25이야. 금방 30이고 혼자서 할 줄도 알아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선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영원히 있어주지 못해도 있어줄 수 있을 만큼은 있어줄 수 있잖아. 곁에 있을 때까지는 다 해줘야지. 선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동안은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마냥 선이한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선이도 자립심을 키워야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다 나중에 나도 당신도 얻게 되면 그때 선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할 거야? 동주 있잖아. 동주가 제 동생 제대로 챙기겠지. 동주도 동주 인생 살아야지. 동주도 결혼하고 자기 가정 생기면 자기 가정에 집중해야 하는데 선이가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따라다니고 그럴 수 있겠어? 아무튼 나는 싫어. 나 선이 혼자 다니는 거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 한단 말이야. 그 아내는 생각보다 극심한 반대를 하더군요. 어지간해서는 가족의 의견에 불만도 이견도 없던 사람이지만 딸 문제는 그렇게 단호했어요. 당연히 딸도 제 엄마의 반대에 반기를 들었고 꽤 강하게 나오더군요. 나 혼자 보내줄 거 아니면 이제 앞으로 엄마랑 어디도 같이 안 갈 거야. 임선희, 너 갑자기 대체 왜 이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안 하던 짓 할 수도 있지.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럼 백날 첫날 10대처럼 엄마 뒤만 쫓아다닐까봐? SNS 보면 다들 혼자 여행하고 친구들이랑 여행하고 그래. 나는 친구 사귈 새도 없어서 친구도 없어서 같이 여행 갈 친구도 없고 혼자 여행 가고 싶다는데 그냥 보내주면 안 돼? 그러다 너 쓰러지기라도 하면 말도 안 통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길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 아니야? 길에서 쓰러져 있으면 당연히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그리고 나 쓰러진다고 죽어? 죽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 나 좀 제발 클 수 있게 해줘.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 있게 해주라고. 제발 부탁할게, 응? 그때 아내는 말 그대로 몸져 누워가면서 딸을 설득하려고 했고 그 딸은 단식 투쟁을 하면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아내가 4박 5일 아주 짧은 여행을 허락한 거예요. 호주까지 가는데 4박 5일은 너무 박하지 않냐고 아우성이었지만 아내는 자기가 양보한 만큼 딸도 양보하라고 물러서지 않았죠. 그렇게 딸은 처음으로 어른으로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제대로 크고 싶다는 딸의 생각이 대견했고 부모로서 그 시작을 응원해주고 싶었지만
전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어요. 만약 그때 딸이 혼자서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싶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여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어때, 멋있지?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오자. 그리고 이거 호주가 커피가 진짜 맛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먹어봤거든? 진짜 우리나라랑 맛이 달라. 호주 맛이야. 호주 맛이 어딨어? 안전한 곳으로 잘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사람 많아서 안전해. 음식도 입에 맞고. 나 한국 가기 싫어. 예. 엄마 살 돌리게 그런 말 하지 마. 내일 모레면 오는 거지? 응, 알았어. 아내는 하루에 3번씩 영상통화를 하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아들 키울 때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픈 딸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특히 아내는 부모가 되는 과정을 고통스럽게 견뎌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호주에서 돌아온 딸이 생각지도 못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지내보고 싶어. 워킹홀리데이 신청할 생각이야. 뭐? 뭐? 호주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겠다는 거야. 선이야, 여행이랑 일하는 건 달라. 게다가 네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봐. 네가 그 나라 가더라도 사정은 비슷할 거야. 어디든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서 사는 건 힘들다고. 아빠, 나 25이야. 충분히 생각할 만큼 생각해봤어. 인터넷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후기도 진짜 많고 이번엔 멜버른으로 가보려고.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너 여기서 일하는 것도 허락해줄까 말 건데? 뭐? 호주에 가서 일을 한다고? 아서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그 꼴 절대 못 본다. 엄마는 내가 병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뭐? 나 이번 여행이 지금까지 가본 그 어떤 곳보다 제일 좋았어. 단순히 그 나라가 그 도시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 혼자 지내는 그 자유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나도 알아, 엄마. 엄마가 날 위해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포기하면서 나만 바라보고 살았는지. 근데 엄마, 그건 나한테도 엄마한테도 안 좋은 거잖아. 엄마가 영원히 살아줄 거야? 나 할머니 돼서 엄마 없다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때 어떻게 할 건데? 그 딸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그렇게 따져 물었고 아내도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각이 많이 필요한 문제였어요. 딸의 시작을 응원하는 저도 그 문제는 섣불리 허락해줄 수 없었죠. 아내는 밤마다 울면서 안 갔으면 좋겠다고 제발 좀 말려달라고 했죠. 일단은 시간을 좀 두면서 생각해보자고 딸을 설득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딸은 혼자서 이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더라고요. 선이야, 꼭 그렇게 가야겠어? 엄마가 저렇게 싫다는데도? 정 그러면 가까운 일본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취직을 해도 되잖아. 근데 왜 굳이 호주까지 가려고 해?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거야. 아빠, 나는 고등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으면서 내가 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 남들은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친구랑 추억도 만드는데 나는 내 10대를 떠올리면 그저 혼자서 픽픽 쓰러져서 양호실로 실려가고 친구들 눈치만 봤던 일이 전부야. 고등학교 때는 울타리 밖에 나가는 것조차 엄마 허락이 필요해서 나가보지도 못하고 나한테 그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어. 아빠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 너무 미안한데 나도 살아있는 기분 좀 느끼면서 살고 싶어서 그래. 아빠가 나 좀 도와줘. 엄마 설득 좀 해줘. 아내와 딸 사이에서 제 처지도 참 곤란했어요. 아내의 입장도 딸의 입장도 이해가 되니 그야말로 제가 누구의 편에 서는지가 중요해졌죠. 하지만 저는 이미 딸의 편에 서기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자식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못하게 하면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했고 결국 별 수 없이 아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아내가 자주 호주에 가는 걸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딸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능력이 많았다는 거예요. 비싼 호주집 렌트비를 내주고 적어도 집에 머물 때는 안전하고 밝은 곳에서 지낼 수 있게 했죠. 아내가 왔다 갔다 해야 하니 그만한 방도 필요했고요. 그렇게 1년 동안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된 딸은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일단 무척 밝아졌어요. 항상 웃고 있었고 자신감이 남달라지더라고요. 저러다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요. 아내도 내심 그걸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밝아진 딸의 모습에 별말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선이 얼굴이 굉장히 폈던데 안 보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 난 그래도 안 보낼 수 있었으면 안 보냈어. 당신이 선이 편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지.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내 덕에 선이 행복해 보이니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뭐. 아휴, 동주만큼만 건강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걱정도 없었을 텐데. 선이 저것도 얼마나 힘들겠어. 반대해도 그 마음 아니까 나도 답답하고 힘들었던 거지. 또래 애들 대학 다니고 한참 꾸미면서 다닐 때 자기 속은 오죽했겠냐고. 건강만 했으면 지금쯤 대학 나와서 유학 갔을 수도 있는데. 이제 자기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믿어주자고. 그 선의를 위한 거잖아. 어쩌면 독립이 필요했던 건 딸이 아니라 우리 부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딸을 만나러 갔다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딸이 한 걸음 멀어지더라도 다시 한 걸음을 따라붙을 게 아니라 손을 흔들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선택이 상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워킹홀리데이를 끝내고 돌아온 딸의 안색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한창 호주에 있을 땐 그 얼굴이 밝고 건강해졌다 싶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러나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죠. 그 선이야, 너 다시 호주 가고 싶어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아니야. 아닌 게 아닌데 말해봐. 아빠가 다 들어줄게. 호주 다시 가고 싶으면 가서 지내는 방법도 찾아보자. 대학 들어가는 건 어때? 호주에서 하기 좋은 직업 같은 거 생각은 해봤어? 아빠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여기서 대학 졸업하고도 호주에서 간호대학 들어간 딸도 있더라. 애들레이드, 거긴 어때? 아빠, 그게 아니라... 어? 그게 실은... 나 임신했어. 어? 전 그 헛것을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은 어둡고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같이 일하던 한국인 남자애랑 만났었어. 서로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해서 6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나도 최근에야 알았어. 돌아와서야 알았어. 선이야,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이, 세상에 다른 딸들이 다 그래도 내 딸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마 세상에 딸 가진 아버지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게다가 딸은 남자를 만날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쪽으로는 걱정을 덜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딱이었죠. 미안해, 아빠.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한테 실망했지. 나라도 그럴 거야. 나도 내가 너무 실망스러워. 그 남자애는 지금 어디 있는데? 멜버른. 임신했다고 했어. 그랬더니 다음 주에 오겠대. 그앤 어떻게 하고 싶대?
책임진대. 같이 키우재.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나마 책임감은 있는 애라는 생각에 안도가 되더군요. 어차피 외국에 있으니 나 몰라라 하는 책임감 없는 젊은 애들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얼씨구나 잘됐다 결혼시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선이야, 아빠는? 아빠, 나 못해. 어? 아빠 지금 아이 포기하라고 설득하려던 참이잖아. 나 못해. 아이 낳는 것도 너무 무서운데 포기하는 건 더 무서워. 못하겠어. 너 그 엄마 알면 쓰러져. 너 호주 간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거? 그거랑은 비교도 못할 거야. 엄마 쓰러지는 거 보고 싶어? 아빠가 좀 도와줘. 나이 그렇게 어리지도 않아. 나 책임질 수 있어. 나 잘 살게. 나 그 애도 많이 좋아해. 좋은 애야. 그날이요. 아내 앞에서 착잡한 마음을 숨기느라 용을 써야 했어요. 하지만 눈치 빠른 아내는 금방 제 심정을 읽었고 그게 딸 문제라는 걸 알아챘지요. 무슨 일인데 그래? 선이 문제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아니긴. 당신 얼굴에 다 쓰여있는데. 선이 문제면 더더욱 나한테 이야기해야지.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여보. 아, 왜? 사람 겁나게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어? 선이가 글쎄. 아우, 진짜 사람 답답하게. 선이가 아이를 가졌다네. 어? 그 아내의 반응은 저와 다르지 않았어요. 느닷없이 뒤통수를 후드려 맞은 사람처럼 멍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다른 점이라면 저보다 좀 더 빠르게 현실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 두 번 묻지 않고 그대로 딸아이 방으로 가더군요. 살면서 그렇게 화가 난 아내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내는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딸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그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임선희, 너 똑바로 말해. 너 임신했어? 엄마, 너 임신했냐고? 누구인데? 호주에서 같이 일하던 애. 딸아이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아내는 눈이 돌아 딸 머리부터 시작해 미친 듯이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딸도 예상치 못한 반응에 무척 놀랐죠. 여보, 진정하라고. 내가 너 그러라고 보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래. 네가 감히 어떻게? 여보, 선이 지금 올 몸도 아니야. 어쩌라고? 딸 것도 아닌데 어쩌라고? 그만해줘. 낳을 거야. 나 이 아이 낳을 거라고. 뭐? 너 미쳤어? 정신 나갔어? 낳긴 뭘 낳아. 결혼도 안 하고 낳긴 뭘 낳아. 결혼하면 되지. 나 결혼할 거야. 민재랑 결혼할 거라고. 호주에서 만났다며. 일하다 만났다며. 직업이 뭔데? 돈은 얼마나 모았는데? 돈이 뭐가 중요해. 성실하고 착해. 앞으로 모으고 살면 된다고. 너 지금 네 아빠 믿고 그래? 네 아빠 돈 믿고 막 나가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너 그 아이 낳으면 그 아이 앞으로는 이런 한 장도 못 쓰게 할 거야. 내가 너 고작 능력도 없는 그런 놈이랑 결혼하라고 애지중지한 줄 알아? 나는 뭐 대단해? 나 고졸이야. 그것도 검정고시 고졸. 막말로 내가 돈 많은 아빠 빼면 내세울 게 뭔데? 이런 나 좋아해주는 성실한 사람이면 됐지. 뭘 그렇게 바라는데? 네 아빠 돈만으로도 그보다 훨씬 잘난 남자 만날 수 있어. 지금이라도 네가 원한다고 하기만 하면 개원해준다고 하고 의사 모셔올 수도 있다고. 네 아빠 체력이 그 정도야. 너 검정고시 고졸 정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잔말 말고 나와. 엄마랑 병원 가.
싫어. 낳을 거야. 결혼해서 이 아이 낳아서 그렇게 살 거야. 아빠 돈 필요 없어. 우리끼리 알아서 살 거니까.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딸아이의 뺨을 후려친 것이에요. 아내는 더는 들어줄 수도 없다는데 그렇게 딸의 입을 막았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도 못 견디게 괴로워하더군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도 처음 보는 아내의 표정에 저도 섣불리 나설 수가 없더라고요. 기어이 나야 알겠거든. 연 끊고 나가. 뭐? 엄마. 나는 네가 기어이 그 아이 엄마로 살아야겠다고 하면 네 엄마 안 해.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매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 돌아서자마자 후두둑 떨어지던 그 눈물은 저만 봤지요. 그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어깨만 툭툭 쳐주고 나왔을 뿐이에요. 딸은 다음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호주로 떠날 때처럼 단출한 짐가방 하나만 챙겨 나가버린 거예요. 딸이 사라진 빈방에서는 아내의 오열 소리가 들렸고 저는 바로 사람을 시켜 딸을 찾기 시작했죠. 2주 만에 어렵사리 한국에 입국했다는 그 남자애와 함께 만날 수 있었어요. 선이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던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아직 비전도 없지만 저 호주에서 일하면서 돈 허투루 쓰지 않고 많이 모았어요. 솔직히 당분간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아이가 생긴 만큼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지낼 생각인가? 제가 아직 비자 기간이 남아서 일단 호주로 다시 돌아가 볼 생각이에요. 일단 돈은 벌 수 있을 만큼 벌어야 하니까요. 그 아이는 고졸로 특별히 내세울 게 있진 않았습니다. 거기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은 고아라 사실 딸보다 더 부족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내 말대로 저는 딸에게 지원해줄 능력이 충분하니 허락을 한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주고 싶었죠. 그럼 그 비자 포기하고 한국에서 바로 취직하는 건 어때? 내 회사로 들어와도 좋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 뭐 대단한 회사는 아니지만 자네 취직시켜줄 정도는 돼, 내가. 실은 선우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집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능력 되신다고. 근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지원 받고 싶지 않습니다. 뭐? 제 능력으로 제 가족을 보살피고 싶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아버님께 의지하기 시작하면 계속 의지하고 싶어질 테니까요. 못 믿어오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대로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난 자네 때문에 해주겠다는 게 아니야. 이게 다 선의 위해서고 당장 아이가 태어날 텐데 적당한 집은 있어야 하잖아. 아빠, 난 괜찮아. 원룸에 살아도 상관없어. 뭐든 처음부터 해볼래. 그래야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하나 다 가르쳐줄 수 있잖아. 금이야오기야 귀하게 키운 제 딸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생시킬 생각도 없었지만 마냥 편하게만 살아서 나중에 혹시 모를 일이 생겼을 때 어쩌려나 걱정은 했었어도 그 본인들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어쩌겠어요. 일단 저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지켜보는 수밖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극렬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집을 해줘. 아무것도 해주지 마. 이런 한 장도 지원해주지 말라고. 그래야 포기하지. 그래야 주제 파악을 하고 그만두지. 해주겠다고 했지만 안 받겠다고 했어. 여보, 인정할 건 인정하자. 돈 끊는다고 포기할 것 같지가 않아. 애도 생각보다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해 보여. 둘이 좋아서 살겠다는데 뭘 어떡해? 이미 애도 생겼고 지운다고 해도 소문 다 날 텐데 누가 선이랑 결혼하겠다고 하겠어? 현실을 보자, 응? 여보. 아니, 난 자신 있어. 두고 보라고. 누구한테 내놔도 떳떳한 그런 남자랑 결혼시킬 거야. 부족함 없는 그런 남자애랑 결혼시킬 거라고.
아내는 딸이 포기할 때까지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만 갔고 딸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언제고 딸이 돌아올 거란 강한 확신에 차 있었지요. 그 남자애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자주 연락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는 것도 알려주지 않아서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며 지냈지요. 그런데 한동안 연락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야 연락을 했는데 핸드폰 번호는 꺼져 있었고요. 그게 이틀 3일이 지나자 불안해졌고 그제야 부랴부랴 사람을 시켜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했는데 2주 전 생활 반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2주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딸 부부가 다 저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건 아니지 싶어 다시 알아보았지만 틀림없는 제 딸 이야기더군요. 세상에, 부모와 연을 끊고 살면 자식한테 그렇게 문제가 생겨도 부모가 모를 수가 있더라고요. 딸도 사위도 이미 무용고자로 시신까지 처리가 된 후였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겠어요. 저는 차마 아내에게 그 사실을 밝힐 수도 없었지요. 유품이라곤 아이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가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살았단 말에 뒤늦게 아이를 찾으려고 수소문했지만 보육원으로 갔을 거라던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게 4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분은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저희 부부와 원장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 유치원은 아들 부부의 손녀가 다니는 곳이었어요. 어쩌다 보니 원장님과 죽은 딸의 손자 이야기를 하며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눈썰미 좋은 원장이 그걸 기억해뒀다 제 아들을 알아본 것이었죠. 아내는 지금도 묻지 않아요. 아마 눈치껏 알고는 있을 건데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차마 한 번도 그 앞에서 말을 꺼내진 못했어요. 손주라도 찾으면, 우리 선이 아들이라도 찾으면 그때는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그분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자니 저도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친부모가 없으니 사실 그분이 아들에 대한 권한을 내세우긴 힘들겠지만 남편 말대로 그분의 재력으로 저희 아들을 데려갈까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저 제 아들의 뿌리의 존재만 확인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저희가 잘 키울 수 있어요. 따님 아드님이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도 이런 유치원 보낼 만큼의 재력도 있고 저희 괜찮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데려가고 싶다는 말만은. 아니에요. 나는 이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고 한 게 아닙니다. 네? 이제와 저희가 데려간다고 한들 어떻게 젊은 사람보다 잘 키울 수 있겠어요. 괜히 아들 부부에게 부담만 되지. 그냥 이 땅에 내 딸의 아이가 있다는 거, 잘 살고 있다는 거, 그 사실 하나면 됩니다. 그분은 아이에 대한 미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본인 손주가 맞는지 잘 살고 있는지 그것만 살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레 유전자 검사를 제안하셨고 혹시 그 결과가 나중에 저희 부부에게 해가 될까 고민을 했죠. 그러자 절대 아이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마음이 약해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제 아들이 그분의 손주라는 게 확실해졌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저는 하늘에 있는 아들의 친부모가 도와준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돌고 돌아 그런 인연으로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분은 딸에게 증여하려던 재산 일부를 아들에게 선증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가지고 있다가 내 딸이 못 누린 인생 실컷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종 만날 수 있게만 해주면 바랄 것도 없어요.
저희는 이번 주에 아이의 친외할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분께서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한참 눈물을 흘려야 할 테고 어리둥절한 아이에게도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설명이 필요하겠죠. 비록 친부모는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아들의 친조부모를 찾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대로 품어보지 못하고 하늘로 간 친부모를 대신해 더 귀하게 키울 거예요.